인사드립니다. 산호라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호라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장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가격을 계속 지켜보면 이 시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 상장에 오긴 오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공부하고 변화를 간지한다면 이 시장이 기회였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분명 온다고 생각합니다. 산호라면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일 자국 안에서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을 사용, 생산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가상자산 채굴국으로 이번 제안이 법제화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의 확산에 따른 위협 완화를 위해 첫 번째, 가상자산을 상품, 서비스 등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할 시에 책임을 지고, 두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발행, 배포 조직을 금지할 것, 세 번째,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실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규제 툴을 만드는데 봄 회기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가상자산 채굴의 10%를 차지할 만큼 본거지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정하고 채굴을 금절하겠다고 선언한 뒤 러시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제안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하락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와 빅테크 실적 발표 등 굵직한 변수가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초 시장금리가 가파른 뜀박질을 연출한 만큼 월가는 이달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힌트를 찾는 데 혈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IT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조정 영역으로 후퇴한 나스닥 시장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다음 주에 진행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올해 4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투자심리 악화에 일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FOMC 회의가 오는 25일에서 26일 예정돼 있으며 미국이 4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에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이며, 또 주요 빅테크 기업과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을 통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1일 뉴투데이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대형 기관들이 38,000달러의 수준은 매력적인 매수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노보그라츠의 자신이 예상대로 비트코인이 상당한 매도가 이루어진 후 부분적인 매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부처빔을 연상케 할 만큼의 수준의 하락이지만 부처빔을 우리 모두가 이겨냈듯이 이번 시기도 모두 이겨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처의 전 CEO이며 현 금융기업블록 CEO 잭 도시와 마이크로스트래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기업의 비트코인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2월 1일 개최하는 기업 분석 및 비트코인을 주제로 하는 연례회의 월드 2022에서 두 회사의 CEO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비트코인 전략을 주제로 잭 도시와 마이클 세일러의 심층 토론이 예정돼 있어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인베이스, 딜로이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작년 부처빔 이후 21년 5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더 비월드에서 잭 도시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토론으로 많은 이슈를 모은 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큰 상승 변기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최되는 월드 2022에서 긍정적인 토론과 방향성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요새 금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비해 상승률이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비트코인보다 가격 방어력이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의 상승률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정적인 수량, 인터넷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2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가 410개 비트코인을 1,500만 달러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평균 가액은 36,600달러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엘살바도르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딥 매수, 저점 매수를 놓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비트코인은 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전에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것은 작년 12월 22일로 당시는 21 비트코인을 구입했었는데요. 이번 구입을 통해 엘살바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801개의 비트코인에 달한다고 합니다. 손익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로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엘살바도르의 선택은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고 있노라면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가격보다는 큰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서 일상에 전념을 하시는 것도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호라면이었습니다.